토론 진행자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면 곧 있을 검찰 구형은 윤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3월 중순에 그러면 결론이 나는 거냐? 세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그동안은 쭉 헌법재판소 먼저였다면 오늘은 먼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최후 변론 하루 사이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입니다. 이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단, 1심 결론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었죠. 오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속보부터 보기 전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심 선고 있는데 혹시 대선에 영향 없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만합시다. 그 형사재판 진행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학계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이 부분은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여전히 입장이신 걸까요? 오늘 결심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진술 때는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 화면 그대로입니다. 지금 오늘 10시부터 증인신문이 시작이 됐고 곧 있으면 검찰의 구형 그리고 이재명 대표 최후 진술이 각각 저희 뉴스탑10 시간에는 다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6시 반이 최후 진술로 예정이 된다면 지금 검찰의 구형도 조금 전에 나올 텐데요. 잠깐만요. 검찰의 구형 전에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쭉쭉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거짓말과 변명하고 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1심 무죄에 이 사실도 법률이 오인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김문기와 대장동 교유행위한 사실이 있어. 제가 교유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사귀고 왕래를 한다 이런 뜻이더라고. 교유행위 지속됐다. 12년 동안 고 김문기 처장과의 이런 정도의 얘기를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송영훈 변호사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검찰은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 일부 무죄가 나온 것도 인정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 1심 판단에 동의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소를 한 것이고요. 자, 1심에서는 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몰랐다라고 하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 그동안에 이 사람과 식사도 하고 뭐 같이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A, B, C라고 하는 행위를 통째로 부인하는 방법이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그 행위를 부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4개 방송사에서 8일 동안 반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할 당시는 이미 대장동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예. 특히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의혹이 집중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예. 이런 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 처장과의 일체 행위를 다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정확한 법리 판단을 통해서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유한 사실 있고 12년간 고 김문기 처장 관련 얘기도 다 교우행위. 검찰이 지금 이번에 1심과 항소심에서 핵심 키워드를 삼은 게 바로 교우행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마지막 재판 나서면서 뭐라 그랬냐면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근데 검찰은 의도적인 거짓말, 대장동의 핵심 인물과 일부러 본인이 거리가 있다, 잘 모른다.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는 건 교우행위가 없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아는 대로 모른 척했다는 게 본인이 대장동과 그리 관련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검찰이 그 이전 재판에서 연예인들 가십 기사와 빗대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A와 B가 만약에 뭐 연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을 때
A가 나 B를 모른다라고 대답했다면 예. 그런 연애한다는 이 사실을 부인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빗대서 저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 검찰이 이제 법원과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골프 안 쳤다는 저 부분은 이제 하나의 사실관계니까 그렇다 치고 예. 그다음에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의미는 김문기 씨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아마 사실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시장 시절에는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몰랐지만 나중에 경기도지사 관련 그 선거법 관련 재판을 하면서 그때 알았다. 그러니까 시점을 안 시점을 시장 시절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도지사 시절에 안 것처럼 거짓말했다라는 부분에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로 사실 인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거짓말하게 된 그 배경이나 목적은 예. 사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대선 시즌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쏟아진 의혹 중에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김문기 전 처장이고 김문기 전 처장이 심지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뭐 그 글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묵살한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애써 의도적으로 이걸 그 국민께 거짓으로 보고한 게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지 검찰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유기찬 부위원장 말씀은 고 김문기 처장이 오히려 업자에게 이렇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면 안 된다는 여러 규정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여러 가지로 무산이 됐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걸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사실 공표다. 검찰은 오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잠깐 1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거법 1심 재판부에 주된 징역 1년 양형사를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지나갔던 거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부터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순서상 맞을 것 같아서요. 예, 감사합니다. 김문기 처장 모른다라는 발언은 무죄. 구체적으로 교유행위 부정으로 단정하지 못한다. 근데 다만 유죄가 나온 부분은 골프 사진 조작 발언, 함께 골프 쳤다. 이게 유권자에게 이 부분 정확히는 김문기 처장을 아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또 하나 국토부 백현동 부지 관련 박근혜 정부 협박 발언은 대체적으로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지난번 1심 재판부가 선택의 민의가 왜곡돼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방송 매체 이용의 파급력이 크다. 죄책 상당히 무겁다. 이 파급력,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이유에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형사재판에서 양형이라고 한다면 예. 유무죄를 따진 이후에 형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작되는 사유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선택에 있어서 민의의 왜곡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250조를 판단할 때 우리가 좀 예. 일반적으로 나오는 양형의 요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형의 이유들은 2심에서도 고려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은 이 양형의 이유보다는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입니다. 실체적인 법률 관계를 지금 다투는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연히 전체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과연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자체가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250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리적으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의 이유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르는 실체적인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이 재판 과정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1심에서 김문기 씨 모른다는 처벌할 수 없지만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서 거짓말로 일부 유죄를 받았고 그러면 유권자들, 민의, 국민들로 하여금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오해하도록 했다. 이게 거짓말이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건데요. 선택의 민의가 왜곡돼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방송 매체 이용해서 파급력이 크다. 근데 오늘 재판의 속보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송영우 대변인, 제가 오늘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과거 MBC 100분 토론을 진행했던
토론 진행자를 불렀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세요? 아마도 그 발언의 양형 요소가 되는 파급력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저는 그런 의도나 혹은 그 증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2021년 12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기소 대상이 된 4개 방송사에서의 발언은 바로 그 다음 날인 12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4개 방송사, SBS, CBS 라디오, KBS 1TV, 그리고 채널A까지 이 4개 방송사에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파성이 높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지금 김문기 몰랐다 발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현동 관련돼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하는 그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하면서 이것 역시 다수의 방송에 의해서 중계가 됐습니다. 고도로 전파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약물 복용을 한 선수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약물 복용한 선수는 당연히 징계의 정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K리그에서 약물 복용한 선수, 월드컵 본선에서 약물 복용한 선수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둘 다 잘못하긴 했지만. 둘 다 잘못했지만 그렇죠. 큰 무대에서 약물 복용을 해서 그 규칙을 어긴 선수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운동 경기의 세계에서도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 국민들은 공중파, 일간지 보도를 사실화 믿는 경향이 강하다. 유권자락은 골프 치지 않았다고 믿게 만든 건 분명히 유죄다. 반면 정준희 교수는 이 대선 앞두고 토론, 대담 등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물론 다 주관적 평가긴 한데 실제로 저 장윤주 변호사님, 이게 토론과 대담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말은 이재명 대표 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는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양형 증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말에,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서 나가는 뭐 토론이나 대담 상황에서의 이 말의 무게라든지 그런 파급력 자체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사실 과거의 미디어 세상과는 생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 TV 방송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또 미디어 채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생방송에서의 뭐 토론이라든지 뭐 대선 과정에서 이런 대담이나 인터뷰 하나하나가 예전에 비해서는 그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형 증인으로 나온 정준희 교수의 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 중에 뭐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직선거법으로 사후에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가 또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 측 증인은 이거 사회적 검증이 바람직하고 뭐 근데 예전보다 토론과 뭐 이런 영향력이 없지 않냐, 유권자가 판단할 때. 근데 반대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 뭐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 윤기천 부위원장님. 김문기와 접촉. 아까 검찰은 교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이 없다는 취지였다. 김문기 관련은 기억에 있는 대로 답변했다. 김문기 골프 질문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 전반적인 이재명 대표의 오늘 피고인 신문 때 답변 분위기를 어떻게 저희가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1심에서 이제 무죄를 한 부분에 대한 취지, 그때는 이제 저렇게 기억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2심에 와서는 사실 골프와 관련돼서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예. 사실은 이제 마치 사진을 조작해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조작했다는 취지는 뭐냐면 나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거기에 함의가 포함된 것인데, 어쨌든 그런 취지의 그 본인의 애매한 답변과 그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공소장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이 과연 공소사실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정리를 해라. 이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부분은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기억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문기 씨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거짓말한 거다. 그럴 수 있다. 이게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진술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지난번 재판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결국 뭐냐면 저렇게 김문기 씨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김문기 씨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거짓말한 꼴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관련된 재판 때 비로소 안 것이 아니고 이미 자세히 몰랐다 하더라도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씨를 알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예. 그럼 이제 김문기 씨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 그건 경험에 의해서 입증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라고 저희가 합니다. 이 부분은 내심의 인식이 아니고 사실관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저런 쪼개기 전략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인 전략이 통하기가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1심부터 한 2년여간 진행됐던 재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저 단어예요. 기억. 아니,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이 난다고 하냐. 기억 있는 대로 답변했다. 혹은 이런 질문은 다 즉흥적이다. 그냥 단순히 즉흥적이다. 그리고 기억이 없다. 이거 어떻게 기억에 영향을 두고 이렇게 중대한 유무죄를 단죄하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잠깐 1심 때 유죄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1심 재판부가 당시 뭐라 그랬었냐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략도 있다.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혹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을 고려했지만 이게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같은 전과가 있는데 똑같이 기억이 없다 혹은 즉흥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도 눈여겨볼 겁니다. 아무리 항소심 재판부, 그러니까 저기 1심에서 저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그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어떤 이 그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징역형이라는 이런 중형이 나오는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그 징역형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라는 점은 1심 형량이 너무나 과도했다. 라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1심 선고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뭔가를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당선되지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벌금형에 초과하는 형이 일단 한 번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누적되는 그런 중형을 선고받아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과도한 형량의 그 1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양형에 참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유죄냐 무죄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을 법의 잣대로 평가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소심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뭐 한두 번, 두 번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 기억나는 대로 얘기했고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였다. 방송 중에 즉흥적으로 벌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송영 대변인 말씀처럼 이미 4개 매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건 유권자 기만, 의도적인 거짓말, 민심 호도 뭐 이런 표현들을 지난 1심 때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잠시 뒤면 지금이 저녁 5시 37분인데 예상대로라면 10여 분 뒤면 아마 검찰이 이번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몇 년을 구형할지 이 부분도 속보로 들어올 겁니다. 지난번에는 2년을 구형했었는데. 송영훈 대변인께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항소심 재판부 마지막 재판 전에 약간의 변수 같은 게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주실까요? 공소장 변경을 어떤 부분에서 요청했냐면요. 앞서 제가 8일간 4개 방송사에서 한 발언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소장에 보면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 답변에서 한 내용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관심사는 그러면 이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검찰이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허위사실 공표 발언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나눠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했고 2심 재판부가 허가를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관심사는 이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냐 아니면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이냐 이것이 관심일 텐데 사실 1심에서 사실 공소장 변경을 안 하고 온 게 아닙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소장 변경이 있었어요. 그렇게 상당히 정제돼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 김문기 몰랐다 부분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는 적어도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 변호사 말씀은 일부 무죄가 나온 것도 검찰은 납득할 수 없으니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이 부분이 오히려 징역 1년보다 조금 더 만약에 검찰이 주장대로 재판부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잠시만요. 제가 이제 송 변호사와 이 얘기를 하는 중에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나왔습니다. 검찰이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번에도 2년, 그리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재판부가 선고를 했었는데 검찰은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대략 예상이 좀 되셨습니까? 1심 때 구형했던 구형량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 구형량이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물론 뭐 단순 비교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예. 허경영 씨의 경우에도 똑같은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2년을 구형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동종 사례에 비춰볼 때 거기에 맞게끔 구형량을 정한 걸로 보이고, 물론 뭐 양형 요인 인자는 다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2년을 구형해서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2년을 구형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저기에 대한 그 변호인의 변론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이전에 1심에서 했던 변론 내용과 방향과 좀 다른 내용의 변론이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예컨대 뭐 증언감정법상에 뭐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예 이거는 해당 그 죄가 선고되면 안 된다, 유죄가 선고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2심에서 유지하는 것인지 여부, 예. 아니면 또 다른 처벌받지 말아야 되는 사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뭐 입증이 안 됐다는 무죄 주장 외에 다른 무죄를 주장할 근거를 또 대는지, 저는 오히려 변론의 최후 변론이 더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혹은 뭐 여러 이제 최후 변론과 진술이 중요해 보이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당시에는 결과는 검찰의 뭐 대략 판정승 해서 1심 징역 1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결국 공소장 변경, 징역 2년 구형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어요? 일단 징역 2년이 구형된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범위 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구형됐었기 때문에 2심에서도 같은 형 구형할 것이다라는 예상 많았고 뭐 그대로 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유무죄를 따지고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검찰의 구형량이 뭐 엄하다, 뭐 또는 중한형이 구형됐다,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뭐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항소심에 와서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소장은 반드시 특정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소장은 말 그대로 지금 피고인의 범죄 사실 혐의를 특정해서 써서 내는 것이 공소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인지가 불특정하다라는 의미였던 것이고,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올라온 사건이었음에도 공소장의 특정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문제 삼았다라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도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부분들은 있지만 예. 그만큼 1심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본다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뭐 사실관계가 바뀌고 아예 무죄로 변동이 될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 징역 2년 구형했고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또 언급했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그 얘기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허위 사실 공표 엄벌의 필요성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서전에 거짓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긴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 책에 선거에 지더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영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검찰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유권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대장동과 거리를 두기 위해 저렇게 했다라는 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저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래도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네요. 저는 모르고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자서전에 저런 내용을 적었다고 하니 좀 놀랍긴 합니다. 어쨌든 이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하는 행위는 이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포츠에서 약물 복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뭡니까? 말과 글이지 않습니까? 그 말과 글을 믿을 수 없게 되면은 정치 제도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사람들은 엄하게 처벌을 하고 예. 피선거권을 박탈해서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 허경영 공화당 명예대표인가요? 이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허경영 씨는 작년 4월에 이미 지난 대선 허위사실 공표가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2심을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어서 지금 이걸 논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상당히 초현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에 그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3년 간격인데 만약 이번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은 대선이 역시 3년 간격이에요. 지난 대선에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문제가 된 후보가 또다시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이것 정말 지난 올림픽에서 약물 복용한 선수가 도핑 테스트 결과 안 나와서 또 나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일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송 대변인은 주로 스포츠 올림픽, 약물 복용 이런 거에 많이 비유하시는데 검찰의 주장 얘기를 자서전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을 설계한 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 그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모른다라고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불리한 걸 감추기 위한 의도 아니냐. 아까 자서전에 분명히 이재명 대표 손으로 직접 쓴 거짓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적어놓고도 이런 거짓말을 한 건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사실 공표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